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대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하면 사실 현금으로 온몸으로 사는 사람은 잘 없죠. 대부분 다 대출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저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대출을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그러니까 대출이 원리금하고 이자랑, 그러니까 이제 원금하고 이자랑 같이 갚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금은 안 갚고 그냥 이자만 계속적으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투자, 이제 웬만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할 때 조건 같은 거를 걸어줘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할 겁니까? 아니면 이자만 내실 겁니까? 그러는데 제가 썼던 방법,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주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 경매로 하면서 썼던 방법은 이제 거치식으로,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득이냐, 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모든 그 월급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주변 거는 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10년 전 1억이 지금의 1억과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적금만 또 들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출은 거치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이득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쓰는 거, 제가 이제 그 평택에 상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상가 같은 경우는 이율이 좀 세요. 그래서 4.5%거든요. 예전에는 막 7, 8% 올라갔어요. 고금리 때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대략 한 50만 원, 52, 3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85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를 주고도 한 달 임대 수익이 35만 원 정도, 1년이면은 한 400 정도 나오는 거죠. 그 정도 뭐 짭짤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정도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팔 때 있죠? 팔 때 대출을 일시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는 제한이 없느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가가 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나 그 다음에 아파트나 뭐 빌라나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은 오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또 한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싸게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싸게 샀지만 시세는 일반적인 그 거래되는 시세랑 준하게 동등하게 은행에서 쳐주거든요. 그래서 향후 나중에 시세가 오르거나 공시지가나 기타 어떤 지표가 올랐을 때는 대출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받아서 보면은요, 보통은 조금씩 떨어지고 큰 변동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내부적인 자체 심사를 통해서 좀 더 상환해라. 그러니까 이제 1억 5천인데 여기서 이제 연장할 때는 뭐 1천만 원 갚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연장해서 저도 거의 한 8, 9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2014년부터 그 10년 동안 보면 여기 물가 상승률 추이거든요. 그래서 1%, 0.7%, 1%에서 2020년부터 해갖고 2.5%, 22년이 5.1%, 이때가 물가가 엄청 올랐죠. 3.6%. 이런 식으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이 10년 전 1억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이런 식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한번 사놓으면은 웬만하면 잘 안 팔거든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져가는 그런 어떤 추세인데, 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계속 쓴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득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투자할 때 혹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할 때는 팔 때 일시 상환으로 하는 거고 하고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치식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나 어떤 신법이 그런 기술이 잘 안 닦였을 때는 은행 대출을 받으면은 이 대출 이자 나가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어,
대출을 좀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해보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그리고 사실상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부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의 경매는 시세보다 한참 떨어지고 그 가격에서 사기 때문에 대출 이자보다는 통상적으로 월세 수입이 많습니다. 싸게 사기 때문에. 근데 싸게 산 만큼 싸게 세를 놓냐? 그건 아니죠. 주변 시세에 맞춰서 놓기 때문에 싸게 샀고 월세 수익이 남기 때문에 대출 이자 거치식 뭐 10년 해도 월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뭐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상가 말고도 예전에 이제 또 사놓은 상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랑 비슷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출이 한 7천 원 정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자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고 월세 수익이 한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상가 월세 수익이 많게는 40, 적게는 뭐 30 정도 나왔고, 그것도 한 달, 1년에 월세 수익이 한 400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가는 또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출은 원금하고 이자 갚는 게 아니라 거치식 이자만 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